반갑습니다. 날개대기 중1 통합국어 1학기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전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소설이라고 하니까 벌써 좀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전소설 어렵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의 설명 차근차근 잘 따라와 준다면 쉽게 오늘 혁윤의 홍길동전 정리하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을 작품 보기에 앞서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고 들어갈 텐데요. 자, 우선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핵시 어 허균의 홍길동전은요. 갈래상, 고전 소설, 또 영웅 소설, 영웅의 일대기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한글로 지어진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허균의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그런 좀 국문학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좀 갖고 있는 또 소설이기도 하니까요.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소설의 개념과 특성에서 그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그 전 시간에 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앞강을 다시 가서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오, 선생님, 저는 기억하지요. 아, 궁금이었구나. 그래, 선생님은 궁금이는 의심 안 하지. 궁금이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럼요. 믿는 덕에 발등 찍히게 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였지?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에게 너 궁금이가 알고 있는 걸 좀 더 알려주면 복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알겠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인물들의 심리나 내면 심리를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점을 말하는 거지요. 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 궁금이의 그 대답을 들어보셨겠지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물의 내면 심리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전 소설에선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또 중간중간 고전 소설에서는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서 좀 말이 어렵죠.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을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성격상 현실 비판적이고 우연적이며 비현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현실 비판적이라는 것은요.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작품 속엔 적서 차별의 그런 어떤 제도들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서자기 때문에 사회 진출이 제한돼 있는 그런 사회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비판적이고요. 여기서 적서차별이란 첩의 자식과 본부인의 자식을 차별하는 거죠. 이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거느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본부인이 아닌 첩의 몸에서 난 자식을 차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사회 제도상. 홍길동은 바로 서자였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소설 속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허균의 홍길동전의 홍길동이 굉장히 내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또 사회 제도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개인과 사회의 어떤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주요 갈등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비현실적이라는 건 뭐죠?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서 비현실적이란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보면 그 홍길동이 도수를 부린다든가 뭐좀 비현실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현실적.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전할전 기이할 기자를 써서 전기성을 갖는다라고 해. 한 사람의 일대기인 전기가 아니라 이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의미의 비현실성, 전기성이라 하는 거지. 그렇군요. 이 글의 그리고 중심 소재는 홍길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시간적인 배경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해. 조선 시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조선과 율도국. 홍길동이 나중에 이제 이상국 건설로 율도국을 건설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 배경에 율도국이 포함이 되고요. 주제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합시다. 불합리한 사회제도 비판과 이상국 건설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합리한 사회제도 비판과 이상국 건설이 바로 이 글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상으로는요, 사회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잘 드러나 있죠. 여기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란 홍길동 개인과 사회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 즉 적서차별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영웅 소설의 또 일대기 구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 좀 살펴봤고요. 갈래부터 특징까지, 주제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좀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얘기인지 물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다시 한번 작품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정리해보고 다음 또 소설에 나타난 갈등 구조라든가 또 시대적 상황 배경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줄거리 그럼 자 살펴볼 텐데요. 자, 궁금한 네. 또 뭐가 필요하신가요? 줄거리 이야기하기 전에 소설은 몇 단 구성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 어이,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5단 구성이잖아요. 그렇지. 자, 어떻게 되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요.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자, 먼저 발단 부분부터 이제 출발하면서 줄거리 이야기하도록 할게. 자, 홍길동전의 발단 부분에서는요, 홍판서와 그 집안의 여종이었던 춘섬이라는 그 종 사이에서 서자로 홍길동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은 양반의 피가 흐르지만 반은 천한 종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서자라 해서 굉장히 신분의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이 천한 신분 때문에 형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 부르죠. 그다음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집안의 종들에게는 뭐 지까짓게 그래봐야 서자인데라고 하면 천대를 바르며 자라게 되죠. 여기까지가 발단이고요. 전개에서는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 때문에 그러니까 홍길동이 이 작품에서 보면 굉장히 똘똘하고 총명한 그런 아이로 나오죠. 근데 이걸 시기해서 이걸 해하려는 그 집안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여러 그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인들 중에서 이제 그 홍길동의 출중함과 이런 것들을 좀 시기해서 또 홍길동이 홍판서에 이게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시기해서 초란이라는 그런 또 첩이 여기에 보면은 이 홍길동을 해하려 하죠. 그래서 이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 때문에 집을 결국 가출을 해서 나오게 되고요. 도적의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활빈당이라는 그런 무리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적이라고 하니까 뭐 나쁜 의미의 도적이 아니라요. 여기선 의적이라고 해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도적이죠. 활빈당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전개고요. 위기에서는 홍길동은 이런 활빈당을 조직해서 이 무리들과 함께 탐관오리를 정벌하고요. 여기서 탐관오리라는 것은 자 못된 관리들이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관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못 살게 구는 그런 관리들이죠. 그걸 탐관오리라 하는데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부당한 재물을 빼앗아서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탐관오리들을 벌하는 게 물론 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일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그 도적의 무리들이 일개 도적의 무리들이 그 높은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백성에게 나눠준다. 이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의 어떤 그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임금이 이제 홍길동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홍길동이 뭐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도수를 부리었기 때문에 신출귀모라는 이 홍길동을 쉽게 잡을 수가 없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고요. 절정 부분에서는요. 홍길동은 임금에게 이제 임금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임금에게 조선의 잘못된 불합리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임금은 이 홍길동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홍길동을 좀 달래죠. 회유하기 위해서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게 돼요. 하지만 이제 뭐 어쨌든 길동은 이제 적서차별의 제도 때문에 사실 신분의 제도의 한계 때문에 뭐 높은 벼슬도 올라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병조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받자마자 그
자신의 어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바로 벼슬을 내려놓고 마다하고 결국 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절정이고요. 그 이후에 결말에서는 홍길동은 결국 조선을 떠나 왜 조선을 떠나느냐. 조선에서는 신분제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과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워서 율도국을 정벌하여서 그곳의 왕이 되고요. 그곳에서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 구조가 마지막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선생님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자, 잘 이해가 되니? 궁금하? 네. 단계별로 나눠서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작품 속에 드러난 또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자, 이 작품에 드러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양반과 종의 구분이 있었고 신분에 따른 철저한 차별이 존재했어. 자, 홍길동이 집을 나온 이유가 뭐지? 궁금하? 물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기는 해석이기도 했지만 또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적서차별 제도의 모순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서자로서 천대받고 차별받는 것들이 집안에서 답답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집안을 나온 이유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작품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은 신분제 사회였으며 적서차별이 존재했다는 거지. 저 서자는 첩의 자식은 호보호영을 하지 못하고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활빌당을 조직해서 홍길동이 한 일이 뭐였지? 탐관오리들을 징벌했어요. 그렇지. 그 말은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하게 나타났던 시기라는 거야.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부패한 관리들이 부정한 재물을 모아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작품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은 신분제 사회, 적서차별의 존재, 그다음 탐관오리 횡포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작품에서 주요 갈등은 소설에서 갈등이라는 게 이제 뭐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고 그 외적 갈등에서 다시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있었지? 궁금하? 네. 그러면 이 홍길동전에 나타난 중심 갈등 양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 홍길동 개인과요, 사회의 갈등 아닐까요? 그렇지. 역시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홍길동은 서자 출신으로 호보호영을 하지 못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지. 이게 어떤 개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홍길동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중심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에 덧붙여 홍길동의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내적 갈등이 있다고요? 자, 차별을 받는 것을 집안에서 천대받고 차별받는 걸 참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제도에 저항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적 갈등이 있었겠지. 그래서 결국 집을 뛰쳐나와 활빈당을 조직하게 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있는데,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다고요? 홍길동과 또 홍길동을 잡으려는 임금 사이의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길동은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을 돕고 있었지만 임금은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길동의 행위를 좀 벌하고 싶어서 길동을 잡으려 하지만 길동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또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선은 홍길동전에 나타난 주요 갈등은 홍길동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중심 갈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홍길동전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팝 퀴즈 들어갈 건데, 자, 홍길동전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특징은 먼저 영웅적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영웅적 인물은 길동인데 홍길동은 학식이 높고 무술 실력이 매우 뛰어났어. 단지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높은 벼슬에도 오를 수 없었고 큰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영웅적 인물이 드러난다는 게 고전소설, 홍길동전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 비현실성이라는 거지. 어,
홍길동전의 내용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면 홍길동을 잡으라 명하고 그 관군들이 그 정부의 군인들이 홍길동을 잡으려 하지만 홍길동은 지프로 7명의 가짜 길동을 만들어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의 홍길동이 요술로 막 비와 바람을 일으키고 군인들 그 군사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이 고전 소설의 특징 두 번째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야. 고전 소설의 특징이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인데 길동이 율도국을 건설하고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이야기에서 행복한 결말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홍길동전 간략히 우리가 핵심 정리부터 우리가 그 고전 소설의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고전 소설의 특징까지 쭉 살펴봤어. 자, 그럼 여기서 팝 퀴즈. 오, 밥 퀴즈 시간이네요.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요. 선생님, 다 맞추시면 밥 사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 되나? 좋아. 다 맞힌다면 내가 밥을 사주겠지. 오, 다 맞출 거예요. 1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홍길동전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비판한 소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초에 드리겠습니다. 1, 2, 3. 오, 이거 밥 얻어먹으려면 맞춰야 되는데. 자, 뭘까? X라고요. 불합리한 사회제도 비판한 건 맞는 거 아닌가? 맞지만 앞에가 틀렸잖아요.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니요. 무슨 소리세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다고요. 아, 그렇지. 정확히 잘 알고 있어. 맞췄어요. 자, 밥을 얻어먹기 위한 한 걸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대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홍길동전에 드러난 주요 중심 갈등은 길동 개인과 사회 제도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초입니다. 1, 2, 3. 정답은요. O라고요. 딩동댕. 그렇지.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구나. 자, 요걸 맞춘다면 바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자꾸나. 오, 신나요. 홍길동전의 3번입니다. 홍길동전에 드러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적서차별이 존재했고 탐관 오리의 횡포가 드러난 시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너무 쉬운데요. 딩동댕. O라고요. 와, 다 맞췄는데. 자, 선생님이 곰곰이가 좋아하는 그럼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밥 먹으러 가요. 안녕.